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상대 수석연구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농업기계의 원격 자동화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에 대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첫 번째는 농업기계 자동화, 2번 자율작업 농업기계, 3번 친환경 농업기계, 4번 농기계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업기계 자동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기본적으로 농업기계화가 우선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선 농업에 대한 농업기계화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렇게 기계화되어 있는 농기계를 자동화하는 기계로 발전시키는 것이고, 최근에는 이렇게 자동화된 농기계들을 이용해서 다시 자율작업과 친환경 농기계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동화된 농기계, 그리고 자율작업이 가능한 농기계, 친환경 농기계들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들을 받고 이렇게 받아진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 기반 농업 또는 농기계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농업이나 농기계 산업이 4차 산업 형태의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과 같은 목차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기계 자동화입니다. 이 중에서 변속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물론 농기계에서 중요한 것은 엔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엔진은 대부분 농기계 회사에서 엔진 전문 기업에서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을 농기계 기업이 직접 개발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변속기 같은 경우는 각 농기계 회사의 특성, 그리고 농기계의 특성에 맞게 직접 기술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 기계 자동화에서 변속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존 수동 변속기 방식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가 반자동 또는 자동 변속기를 기술이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CVT 방식의 무단 변속기 기술을 개발해서 실제 상용화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 기업인 존디어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IVT라고 Infinitely Variable Transmission과 Direct Drive System, 즉 DCT라고 하는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방식의 변속기를 개발을 해서 실제 상용화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IVT 시스템은 사실 0.05km/h에서 40km/h까지 클러치의 동작 없이 속도 변화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레버의 동작만으로 간편하게 속도 제어가 가능한 그런 기술입니다. 다이렉트 드라이브 시스템은 듀얼 클러치 변속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고요. 부변속 단수 안에서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 변속이 가능한 기술로 존디어에서도 고급 기술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계 자동화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IS 버스 기술입니다. 존디어나 클래스, 뉴올랜드, CNH, 아그코 같은 해외 주요 농기계 선진사들은 이미 IS 버스 기반의 ECU나 HMI 등 기술을 상용화해서 대형 트랙터나 부속 작업기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IS 버스는 트랙터하고 작업기를 연결해주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랙터에서 작업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고요. 트랙터의 자동화에서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또 이 트랙터가 자율 작업을 하기 위해서도 꼭 필수적인 기술이 IS 버스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디어에서는 각종 디스플레이 장비들을 VT로 활용해서 트랙터 작업기 간에 IS 버스 기반 통신이 가능하도록 기술 구현을 한 상태이고요. 클래스에서는 AFS 프로 700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IS 버스 기반의 농작업기의 주요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농업기계 자동화를 위해서 민간 기업에서도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기술 개발을 위해 지원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용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기를 개발하는 과제를
수행을 한다든지, ISO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계, 트랙터와 부속작업기 업체 간 통신 프로토콜을 표준화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터하고 그 작업기를 생산하는 업체 간 이 ISO 관련 기술을 표준화하는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연구를 진행을 통해서 이 다양한 작업기들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트랙터뿐만 아니라 해외 트랙터에 연결했을 때도 뭐 조정이나 컨트롤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할 때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나 규모들이 좀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핵심이 될 수 있는 ECU, HMI 같은 시스템들을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핵심 부품들을 공용화하고 그 공용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을 같은 부속작업기 업체들이 활용함으로써 생산 단가를 낮추고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갖춰 나가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ISO 버스 관련된 기술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 트랙터의 자율 작업 또는 이 친환경 농기계를 개발했을 때 이 개발된 농기계들이 그 세계 어디에서 생산된 부속작업기더라도 다 동일한 통신 프로토콜을 가지고 활용함으로써 동일한 같은 트랙터에서 어떤 부속작업기를 연결하더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해외로 농기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 ISO 통신 프로토콜을 표준화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 작업을 수행을 할 때도 이 트랙터는 동력원으로서 활용이 되는 거고, 이 동력원에서 동력을 전달받은 부속 작업기가 자율 작업을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트랙터에서 이 부속 작업기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만 자율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 트랙터의 무인화나 자동화를 하는데도 ISO 기술이 적용된 부속 작업기 관련된 기술들을 확보하고 이 표준에 따라서 부속 작업기나 농기계들을 개발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이슈로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작업 농기계입니다. 국내에서는 대동공업이 국내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 직진자동 이항기 제품을 출시한 상태고요.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자율주행 직진자동 이항기를 실제 시범운전 해보시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양물산, 현재는 이제 TYM으로 개명을 했는데요. 동양물산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이 장착된 100마력급 트랙터를 개발 중에 있고요. 실시간 이동 추기와 GPS가 접목된 트랙터로 정해진 경로를 따라 속도를 조절하며 30cm의 오차 범위 내에서 농작업도 하고 회전도 가능한 트랙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LSM 프로는 범용성을 위해서 고정밀 GPS 수신기와 자동 조향 시스템, 그리고 모니터 등을 기존 사용하고 있는 트랙터에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제품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율작업 농기계 분야에서 해외 농기계 업체들은 특히 대표적으로 존디어는 완전 자율주행 트랙터에 가까운 기술 수준을까지 달성한 상태이고, 위치 정밀도도 제품군을 이미 출시한 상태에 있습니다. 작물 감지 자율주행, 자동 선회, 작업기 지능 제어 등의 모듈 기술 상용화 및 AMS, 그래서 Agricultural Management Solution이라고 하는 스마트 시스템과 결합된 영농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AMS 시스템을 통해서 존디어에서 개발된 자율주행 및 작업이 가능한 트랙터 시스템용 솔루션으로 작물의 경작 및 수확관리, 그 농작업 전 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일반 자동차에서 말하는 자율주행과 농기계에서 말하는 자율작업 기술의 좀 차이점은,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도로를 따라서 실제 주행만 하기 때문에 특별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없지만, 트랙터 같은 농기계는 주행뿐만 아니라
주행 상태에서 특정한 작업, 즉 뭐 경운 정지가 됐든 이항이나 이식이 됐든 파종이 됐든 아니면 방제 작업이 됐든 수확 작업 같은 어떤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율 작업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에서는 자율주행 단계를 4단계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자율 작업 역시 농기계 분야에서 4단계 정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디어사의 완전 자율주행 트랙터 같은 경우는 거의 레벨 3 기술이 완료가 됐고 레벨 4 단계의 기술을 상용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NH 경우 같은 경우에는 AFS, 즉 Advanced Farming System과 PLM, Precision Land Management 안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옴니스타나 트램블 같은 제품의 GNSS 수신기를 활용해서 위치 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한 RTK 보정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고 롤이나 피치, U에 따라 지형 보정을 실시하고 이를 조향부 전자유압 시스템에 전달해서 자동 조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클래스에서는 휠에 운전하는 그 휠에 장착하여 자동으로 스티어링이 가능한 전자식 시스템을 개발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 기업인 쿠보다는 GPS IMU를 통해서 위치 데이터 또는 자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함으로써 차체의 최적 위치 및 방향 등을 산출하는 팜파일럿 농기계를 출시한 상태에 있고요. 쿠보다에서 개발한 오토매틱 스티어링 시스템은 GPS 신호를 사용해서 자동 조향하는 기술로 GPS 위성으로부터 위치 정보 그리고 여러 기지국에서 전송된 오류 수정 위치 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상태입니다. 얀마에서는 오토 모드 기능을 탑재해서 오토 기능을 선택하면 트랙터가 자동으로 전진, 후진, 회전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개발한 상태이고요. 또한 리니어 모드를 선택하면 토지를 경작할 때 스스로 전진, 후진 방향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개발된 상태입니다. 일본의 나로사 같은 경우에는 나로라는 연구소에서는 이미 이런 직진 자율주행이나 자율작업 기술을 개발하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까지 현재 실증을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기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친환경 농기계는 우리가 말하면 전기구동 농기계를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개발된 전기구동 농기계를 바탕으로 2차 전지나 수소연료 전지를 활용하는 기술까지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동공업이 국내 농기계 업계 최초로 2개의 모터로 작업과 이동이 독립적으로 가능한 35마력대 전기 트랙터 CK350EV를 선보인 상태고요. 농업용 전기 운반차인 EV5100LA, 다목적 전기 운반차인 매크론 3002 모델을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매크론 3002는 정적 출력 10마력, 최고 출력 30마력의 고효율 전기 모터를 장착하고 있고요. 이륜 구동과 사륜 구동으로 운반, 이동 작업이 가능합니다. 최고 속도는 30km/h이고 1회 충전으로 최대 70km/h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EV5100LA는 최고 속도 시속 20km/h까지 가능하고 1회 충전 시 최대 60km까지 운행이 가능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외 농기계 사례입니다. 미국 기업인 존디어는 EV가 적용된 소형 전기 트랙터 TE4X2 일렉트릭 모델을 개발한 바 있고요. 일반적인 교륜 모터를 활용하는 EV 플랫폼이 아니라 직류 모터를 적용한 모델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존디어의 다양한 부속 액세서리를 장착해서 해당 모델의 활용도를 좀 높이는 있습니다. 이 모델은 6마력으로 최고 속도 24km/h까지 낼 수 있고 최대 227kg의 무게를 적재할 수가 있습니다. 알케라는 이탈리아 기업은 다양한 모델의 순수 기능성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고요. 현대
소형 이동형 차량뿐만 아니라 다목적 기능성 차량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본 플랫폼을 토대로 용도에 적합한 확장이 가능한 외장을 접목시켜서 다양한 모델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생산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펜트라는 기업에서는 펜트 E100 전기 트랙터를 모델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전기 트랙터는 한 번 충전으로 연속 5시간 작업이 가능한 상태이고 50kW 출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650V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배터리 용량은 100kWh이고 40분 충전으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 트랙터 제조사인 팜트랙은 아그로테크니카에서 26E 컨셉 전기 트랙터 프로토타입을 개발해서 공개한 상태인데요. 26마력 소형 트랙터 디젤 엔진을 리튬이온 배터리로 교체하고 리튬이온 배터리는 최대 6시간 작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75% 충전에 3시간 반이 걸리는 19kW 전기 모터를 통해서 변속기를 구동하는 타입입니다. 현재 이 차량은 디젤 구동 차량보다 약 20%가 더 비싼 상태이고요. 전기 트랙터로서 인도와 미국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개발된 전기 트랙터들을 보게 되면 위에 펜트에서 개발된 모델 같은 경우에 연속 5시간 작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논 작업은 이 5시간 작업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로 밭에서 할 수 있는 경부화, 그러니까 부하가 작은 작업을 위주로 했을 때 최대 5시간까지 작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농업 같은 경우는 고부하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전기 트랙터로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펜트 E100 모델 같은 경우는 1시간도 작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로 밭농업용으로 활용되는 트랙터를 전기구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디어사입니다. 존디어는 2017년 프랑스 파리의 시마 2017에서 SESAM이라고 해서 Sustainable Energy Supply for Agricultural Machine 이라는 전기 트랙터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존디어사의 6R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된 완전 배터리 구동 트랙터로 130kW, 즉 174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이렉트 드라이브 변속기를 이용해서 3에서 50km/h까지 운행이 가능한 트랙터로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이 트랙터 같은 경우는 연속해서 한 4시간 정도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시제품이기 때문에 상용화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툴 트랙입니다. 네덜란드 기업인 멀티툴 트랙에서는 디젤 하이브리드 형태의 농업용 전기 트랙터를 개발 중인데요. 6기통 디젤 엔진 외에 멀티툴 트랙에는 4개의 44kW 비동기 전기 모터와 사륜구동용 30kW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트랙터에는 3개의 PTO가 모터가 있으며 각 모터는 80kW급 연속 출력을 통해서 휠 사이의 특수 기능으로 후방 및 전방 외에도 농기계를 장착하기 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 트랙터 중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전기 트랙터입니다. 솔라트랙이라는 회사에서는 30마력급 컴팩트 일렉트릭 트랙터와 40마력급 E 유틸리티급 트랙터, 70마력급 E70N 트랙터를 상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CT 모델 같은 경우는 최소 3시간에서 최대 6시간까지 작업이 가능하고요. 4시간 충전을 했을 때 완충 가능한 배터리 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40rpm까지 회전이 되는 PTO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 유틸리티급 트랙터 같은 경우는 최소 4시간에서 8시간까지 활용이 가능한 24kWh 배터리 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팩은 4시간 정도 충전할 경우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 E70N 모델 같은 경우는 약 72kW급 트랙터로서 최소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작업이 가능하고요. 6시간 정도 충전을 하면 활용을 가능하고 약 8kW급 솔라 판넬을 가지고 있어서 작업 중에도 충전이 가능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기계 중에서 모나치 회사의 모델입니다. 약 70마력급 전기 트랙터를 현재 상용화하고 있으며 작업 가능 시간은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0시간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나치에서는 240V 80A 충전기를 사용해서 4시간에서 5시간 이내에 완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360도 카메라 뷰를 제공하고 자율주행 모듈도 탑재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최대 10시간까지 작업이 가능한 이유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로 과수나 밭에서 농장에서 활용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고부하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북미에서 지금 현재 일부 판매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기계 중에서 뉴홀랜드사에서 2017년도에 개발한 수소연료전지 트랙터입니다. 뉴홀랜드사는 2017년도에 수소연료전지 트랙터 CF용을 개발한 바가 있는데요. 전기구동 트랙터는 작업 부하가 작은 50kW급 이하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작업 부하가 큰 대형 트랙터는 연료전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타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50마력급 이하 트랙터는 주로 이제 밭농업 위주로 활용이 되고 있고, 밭이나 과수 등에서 경보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잔디깎기 같은 경우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정원 관리용으로 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 20kW급 이하 트랙터에서 활용이 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50kW급 이상 트랙터는 논농업뿐만 아니라 고부하 작업들을 좀 많이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고부하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면 배터리에서 모터가 큰 출력을 사용하게 되고, 당연히 배터리에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작업 시간이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배터리만으로 현재 작업을 했을 때 논 작업 같은 경우 쟁기나 로타리 같은 작업을 하게 되면 최대 현재 같은 기술로는 1시간에서 2시간 내외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배터리의 용량을 수소연료 전지로 보충을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활용 시간을 좀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료전지가 포함한 하이브리드 타입의 농기계들을 개발하는 것을 좀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타입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0% 전기구동으로 개발된 트랙터를 개발하고, 여기서 부족한 배터리를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하여 보충하는 타입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활용 시간은 좀 늘어나는 반면에 이 농기계에 대한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해서 상용성이 좀 없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내년부터 전기구동 트랙터에 대한 개발이 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이 모델이 실제 상용화돼서 활용하는 것은 50kg급 이하인 40kW급 트랙터를 대상으로 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기구동 트랙터를 개발을 해서 이 50kW급 이하에서 개발된 기술이 축적이 되고 나면, 이렇게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50kW급 이상 트랙터를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북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잔디깎기로 활용되고 있는 제로톤 모어 같은 경우에 내연기관을 사용을 해서 구동을 하게 되면 상당히 큰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고 매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작업지에 느끼는 피로도나
불편함이 상당히 큽니다. 그것을 전기구동으로 바꾸게 되면 소음이나 진동도 사라지고 매용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소형 트랙터나 제로톤 모어 같은 잔디깎기 기계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전동화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고요.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트랙터에 활용되는 기술들을 개발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양한 곳에서 지금과 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도 수소 기술에 대한 수요가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현대에서 개발된 2차전지 스택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건설기계 쪽에 전기구동 전기구동 건설기계에 대한 기술 개발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전동화된 지게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동화된 지게차에다가 수소 스택 기술을 접목을 해서 이미 실증 사업들을 일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트랙터, 농기계인 트랙터 분야에서도 1단계로 전기구동 트랙터를 개발을 하고 이렇게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2차전지 관련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이 사용시간 그리고 또 배터리 부족에 대한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농기계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농기계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동공업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라는 통신사와 함께 스마트 농기계 연구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자율주행 농기계로 농작을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 솔루션과 생육, 토양, 병충해 등 작물 재배 환경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한 정밀 농업 서비스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TYM은 KT라는 통신회사와 함께 5G 기반 자율주행 농기계 및 스마트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실시를 맺고 있고요. 자율주행 농기계를 위한 RTK 기술과 농기계 관제 서비스, 스마트팜 사업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LSM2는 LG U+라는 통신회사와 함께 5G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트랙터 원격 제어, 무인 작업,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트랙터 원격 진단 기술을 시연하고 있으며 양사는 시연 결과를 바탕으로 20년 시범 사업을 수행하고 21년 이 기술을 상용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종합기계 같은 경우는 크레블사와 함께 트랙터 원격 점검 및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대리점 전용 고객관리 서비스인 HiOBD를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트랙터에 장착된 HiOBD 장비는 어플리케이션과 웹페이지에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트랙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트랙터 정비시간 단축 및 효율적인 업무 관리를 통해서 대리점의 수익 증대, 또 고객 만족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트랙터 고장이 발견되면 원인을 분석하고 부품을 수배한 후에 바로 현장으로 출발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기계 서비스 플랫폼이 중요한 이유는 농기계 기술이 2차 산업이나 1차 산업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4차 산업, 즉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농기계는 다른 기계,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하고는 좀 다르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람이 도로를 운전을 해서 특정 주행만 수행을 하게 되면 특별한 다른 기후 데이터와 연동될 필요가 없습니다. 있다고 그런다면 교통 환경이나 주정차 환경 그리고 도의 운전 특성 이런 데이터들이 아마 연동될 수 있을 텐데 농기계는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농기계를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연동돼야 될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랙터 같은 경우에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활용이 된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토양 환경의 데이터가 같이 있어야 되고요. 그 시기에 기후 환경에 대한 데이터도 같이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작물 자체의 재배 특성 아니면 작물 자체의
생육 특성들도 같이 연동이 돼야 되고 그 작물에 따라서 트랙터나 아니면 다른 농기계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데이터를 연동할 필요가 있고 수확한 다음에 수확된 농산물이 판매돼서 실제 소비자들이 활용할 때 그 품질 만족도까지 연동이 돼야 또 판매되는 가격까지 연동이 돼야 실제 이 농기계들이 어떻게 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 결과로 소비자나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같이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종합적인 데이터들을 같이 계측하고 분석해서 농민이나 아니면 농기계를 개발하는 판매하는 업체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데이터로서의 가치, 또 정보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이러한 작업들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기술과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해외에 비해서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농기계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해외 그 기술 지원 상황입니다. 미국 등 해외 선진사의 경우에는 하이엔드급 트랙터에 적용할 수 있는 텔레매틱스 관련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완료되어 있고 상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텔레매틱스란 것은 무선 통신하고 GPS 기술이 결합돼서 자동차 등 운송 장비 안에서 다양한 이동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얘기하고요. 통신과 정보과학이 합성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텔레매틱스 기술은 자동차에서 개발된 기술로 농기계 분야까지 확대돼서 활용이 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존 디어 같은 경우는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AMS, 즉 어그리컬처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이용해서 농기계의 유지보수, 고장 진단뿐만 아니라 날씨, 토양, 재배법, 관계 시스템과 연계해서 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존디에서는 오퍼레이션 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오퍼레이션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다수의 농작업 기계의 데이터를 저장, 분석하고 있고요. 할 수 있는 오픈형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센터에서는 존디어 트랙터뿐만 아니라 타사의 트랙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가능해서 해당 정보는 전체 차량을 통합해서 문서화가 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모아진 데이터는 차량에서 직접 전송되거나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전송되는 것 또한 가능하고요. 존디어의 데이터 커넥티드 시스템은 존디어 오퍼레이션 센터와 클래스의 텔레매틱스 또는 365 판넷 플랫폼과 같은 타 플랫폼 간 직접적인 클라우드 연결도 가능하기 때문에 타사 제품과의 연동성 역이 상당히 높은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존디어에서는 오퍼레이션 센터에서 수입된 농경지, 작업기, 작물 생산량 등의 정보를 분석해서 이를 통해서 향후 어떤 농작업을 할지 계획을 수립하고 또는 어떤 농작물을 심어서 판매를 해야지만이 좀 더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까지 그러니까 전체 농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서비스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기업인 구보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술인데요. 이 구보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케이사스라는 기술이 좀 더 중요한 이유는 일본이 한국하고 농업 환경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따라서 그 구보다에서 개발한 케이사스라는 시스템이 한국 환경에서도 활용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개발된 기술이나 프로세스들을 한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사스라는 말은 구보다 스마트 어그리 시스템의 약자이고요. 케이사스는 자율주행 농기계인 팜파일러 시리즈하고 ICT 기술을 활용해서 농기계 관리, 포장 관리, 작업 기록, 재배 이력,
경영 분석 등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구보다에서 개발한 K-SaaS는 무선 램 방식을 이용한 통신 방식을 이용하여 작업자의 작업 기록을 전달하고요. 해당 정보를 클라우드 서버 시스템에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K-SaaS에서 분석된 데이터들을 통해서 서비스 센터에서는 농기계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빠르고 적절한 서비스가 가능해서 고장 상황에 대해서, 농기계의 고장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또한 작물의 생육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생산량 및 품질 증대를 하기 위해서 PDCA, 즉 Planned Check라는 PDCA를 기반으로 해서 농작업 전주기를 K-SaaS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보다는 추후에 PDCA 사이클을 기반으로 해서 K-SaaS를 통한 농지, 날씨, 토양, 성장 모델 등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단연간 축적하고요. 하고 분석해서 농작업 비즈니스 플랜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타사와 정보를 공유해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작업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보다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많이 시장 점유율을 좀 갖고 있는데요. 구보다 농기계가 국내에서도 똑같은 일을 수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내 농업 환경이나 농작물, 토양 환경, 재배 특성 등에 대한 데이터들을 매년 꾸준히 축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에 적합한 농기계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농업 환경에 적합한 농업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차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농업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농업 분야에 서비스 분야로 진출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농기계 시장에 대한 해외 기업의 점유율을 많이 뺏기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서도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뒤에 다른 챕터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도 농업 기술에 대한 디지털화를 추진하면서 관련된 데이터들을 축적하고 이런 인프라들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농업기계 자동화, 그리고 자율작업, 친환경 농기계에 대한 이슈, 그리고 농업기계 서비스 플랫폼은 사실은 농업기계화가 완료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기계화되어 있는 농업기술들을 자동화하고 자동화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바탕으로 자율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농기계를 개발하거나 또는 좀 더 발전된 친환경 농기계들을 생산해서 여기서 얻어진 빅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서 데이터 기반 농업기계 또는 농업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미래 산업들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농업이 단순히 1차 산업이 아니라 4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4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